자이언트TV 홍성용 기자입니다. 오늘 한입 ETF 시간에는 차진호 KB자산운용 ETF 마케팅팀 팀장님을 모시고 바이오 섹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트럼프 2기 시대가 이제 본격 개막을 앞두면서 다시 바이오 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실 기대감만으로 급등락을 이제 반복하던 이제 K바이오 주식시장이 사실 이제는 이제 실질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호실적과 FDA 승인 등 해외 상업화 성공 사례가 이제 점점 늘어나면서 K바이오의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약 개발,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위탁 개발 생산이라고 불리는 CDMO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국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면서 이제 조금씩 급부상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 인구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만성 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수요가 좀 급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항암제 및 희귀 질환 치료제를 생산하는 이제 CDMO와 아니면 이제 신약 개발 기업과 같은 이제 수요가 꾸준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령 인구가 이제 증가함에 따라서 또 저렴한 이제 비용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의 수요도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정부의 의료비 절감 정책과 맞물려서 좀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AI를 기반으로 신약 개발 기술이 좀 도입이 되면서 신약 개발의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바이오 기업들과 라이센스 계약 등을 통해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신약을 계속 개발하기 위해 좀 가속화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표 바이오 기업들이 이러한 협력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중에 신약 개발, 바이오시밀러, CDMO 이런 용어가 조금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좀 설명과 관련 기업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이제 바이오 신약과 제형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시작된 국내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신약 개발 노력이 한 15년이 지난 지금 들어서 이제 결실을 좀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이제 10년 이상 걸리는 신약 개발 과정을 거쳐서 2020년대 들어서 이제 글로벌 3상 성공과 이제 빅파마로의 기술 이전 사례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그다음에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등이 좀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형 플랫폼에서 SC 제형 플랫폼 기술은 이제 기존 이제 정맥 주사 형태의 의약품을 피하 주사 형태로, 즉 피부 아래에 이제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환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은 이제 환자가 병원을 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자가 투여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최근 환자의 편의성을 중시하는 제약사들이 이제 이런 기술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최근 이제 조금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인데 SC 제형 플랫폼이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와의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이제 수익 창출이 좀 기대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의 바이오 의약품과 비슷한 생물 의약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이제 약과 이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합성 화학 의약품, 타이레놀 같은 게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런 것과는 다르게 바이오 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를 이제 활용해서 만드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 100%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이란 뜻의 이제 시밀러라는 이제 용어가 붙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사실 일정 기간 동안 특허라는 걸로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 다른 이제 회사들도 이제 비슷한 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때 등장하는 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약값이 한 30에서 40% 정도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동일한 효능의 효과의 약을 이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의 셀트리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이제 FDA 승인을 받은 바이오시밀러 신제품들을 통해서 최근 이제 북미 진출을 좀 박차를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시장에서도 계속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CDMO인데요. 이거는 이제 약 및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을 이제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로 이제 치면은 약간 파운드리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CDMO는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생산을 대행해주는 이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이제 생산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서 CDMO와의 협력을 계속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많이들 아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세계 20대 제약사라고 불리는 것 중에 17개사를 이제 고객으로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처가 이미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이제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규제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아마 좀 상당히 이제 견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 CDMO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이 기대는 사항이 올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 주신 바이오 핵심 기업을 담은 ETF도 이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네. 이제 KB자산운용의 라이즈 바이오 탑10 액티브 ETF, 네. 이 상품이 좀 이런 기업들을 많이 잡아뒀다고 하던데요. 네네. 제가 오늘 설명드릴 상품은 라이즈 바이오 탑10 액티브 ETF고요. 사실 액티브 상장 지수 펀드로 이제 국내 상장된 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거래소가 산출 및 발표하는 KRX 바이오 탑10 지수를 비교 지수로 해서, 사실 액티브이기 때문에 비교 지수 대비 좀 초과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교 지수인 KRX 바이오 탑10 지수의 구성 종목을 기초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KB자산운용의 최대 강점인 이제 주식운용본부의 리서치실과 협력해서 비교 지수의 구성 종목의 재무적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등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를 평가해서 편입 종목을 좀 더 구체화하게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쟁력, 파이프라인, 유망성, 그다음 임상의 성공 등 기술 이전 이벤트 등 여러 가지가 이제 고려해서 편입 종목을 좀 선택을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좀 투자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은 이 기업을 좀 제외할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규제 환경 변화에 상당히 민감한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 기업의 임상 결과라든지 기술 이전의 소식 등이 사실은 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의 가치는 좀 순식간에 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다 전문적인 리서치와 좀 더 빠른 대응을 통해서 가능한 액티브 전략이 저희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바이오 산업이 이제 기술 발전이나 규제 환경 변화에도 민감하니까 또 이 섹터의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라고 네.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분석하고 대비해야 할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이오 섹터는 사실 수급 쏠림 현상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타 섹터 대비 변동성이 좀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종목의 밸류에이션과 재무 안정성을 좀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의 경우 현재 실적 또는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 대비 밸류에이션이 좀 과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거나 아니면 좀 편출을 고려하게 되고요. 향후 실적이 좀 고성장이 좀 기대되더라도 주가에 이미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좀 기업을 좀 공격적으로 편입을 하는 건 좀 지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은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바이오텍들도 좀 많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을 좀 더욱 면밀하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B, BW라든지 현금 보유액, 부채 비율 등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에 대한 이제 정량적 평가를 사실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채무 상환에 따른 만약 운용 자금이 좀 부족에 따라서 자본 조달 우려가 있는 그런 이제 부실 기업들은 좀 종목에서 제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에서도. 그 중에서도 네. 특히 조금 KB운용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한 2개 정도를 좀 포트의 비중을 좀 많이 담고 있는데요. 먼저 아까 초반에 좀 잠깐 언급드린 종목인데 현재 코스닥에서 시총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알테오젠 이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이제 정맥 주사 제형의 의약품을 이제 피하 주사
이제 전환하는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조금 작년 11월에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 SC 허가, 뭐 에너2 SC 임상 진입, 뭐 이제 다수의 추가 계약이 좀 공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아까 이제 잠깐 설명드린 기업인데 셀트리온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레미케이드의 시밀러 제품인 램시마를 필두로 해서 뭐 트룩시마 아니면 베그젤마 등 이제 다수의 품목을 판매 중인 가운데 현재 시총이 한 40조 내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음 시가총액 2위 업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원 내외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되는 회사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들었는데 바이오 산업 괜찮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꼽아주시고, 이게 이제 사실 타 산업들도 많기 때문에 네네.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도 이런 게 매력이 있다, 이런 걸 꼽아보낸다면요? 네, 사실 국내 바이오 업종은 뭐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가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미국 생물보안법의 통과 가능성, 세 번째가 이제 바이오텍의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등 이제 국내 바이오텍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과 유한양행의 미국 출시 관련 기업들이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좀 주가 상승이 좀 돋보였던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제 국내 이제 바이오 산업은 구조적인 성장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라는 매크로 요인과 국내 신약 밸류 체인의 성장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진출에 직접을 판매하고 있는 뭐 녹십자와 SK 바이오팜의 이익 성장세가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역시 좀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올해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의 멀티플이 좀 재평가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바이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알겠는데 네.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이해도가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보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사실 가장 높은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가지는 섹터 중 하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라이즈 바이오 탑10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다양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분산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축소시킬 수 있고, 뭐 KB 자산운용의 좀 전문 매니저들이 그 면밀히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이라든지 뭐 리스크를 좀 평가한 이후에 종목을 편입하기 때문에 특히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는 좀 불확실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좀 ETF로 투자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기도 하는 거고요. 일반 패시브 ETF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투자도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공부부터 해보겠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공부법을 좀 추천하시나요? 뭐 사실 모든 섹터가 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제약 바이오 섹터는 회사별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그 특성이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CDMO라든지 아니면 이게 전통 제약사인지 바이오텍인지 아니면 의료기기인지 좀 세부 분류를 이해하고 이제 해당 밸류 체인에 이제 속한 좀 주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어떤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면서 투자를 좀 준비하시는 게 좀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KB운영의 바이오 ETF 상품에는 약사 출신 매니저가 참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사실 라이즈 바이오 탑10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약사 면허가 있는 이제 전직 약사 출신 구동현 매니저가 운영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산업의 빠른 변화와 기술 혁신 속도를 고려할 때 약사 출신 매니저의 전문성은 이 상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강점이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약사 출신 매니저는 아무래도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바탕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좀 가치를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약 개발의 과정이라든지 임상 시험의 결과의 의미라든지 뭐 기술의 혁신 등을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사실 일반 이제 주식 매니저가 놓칠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좀 포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뭐 새로운 치료법이라든지 뭐 기술의 잠재력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조기에 남들보다 좀 빨리 파악하고 산업의 좀 장기적인 트렌드를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약사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KB운용 차진호 팀장님과 바이오 섹터와 ETF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